안녕. 좋아 친구들, 12강으로 돌아왔다. 12강에는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통치와 그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봤지. 거기에 좀 더 추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오늘 배울 거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민족연합전선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서 우리가 일제에 저항했던 것을 공부를 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나눠져 있었던 건 아니야. 우리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서 일제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니 그것이 바로 민족연합전선이다. 민족연합전선에는 크게 세 가지 운동이 있어. 60만세운동, 신간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자세하게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자. 두 번째는 무장독립전쟁이다. 우리 1910년대에 만주나 연해주 이런 지역에 국외에 우리가 무장독립단체를 많이 만들었던 거 생각났을 거야. 그런 무장단체를 만드는 것은 무장투쟁의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일본과 빵빵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 무장독립전쟁. 자, 세 번째로는 의열단 투쟁이다. 의열단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폭력과 암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를 공격하려고 했던 투쟁 단체였어.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민족연합전선에 대해서 배워볼게. 민족연합전선에서 첫 번째는 60만세운동이다.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하면서 조선인들은 만세 시위를 준비해.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커다란 만세 시위를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가 3.1운동처럼 제대로 만세 시위 한번 해보자 라고 준비를 하지. 그런데 이 만세 시위는 안타깝게도 일본에 적발되어서 그 시위 준비 단계에서 일본이 탄압을 하게 돼. 결국에 시위가 발생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진 못했지. 그래서 60만세운동은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에 있어서 맞추어서 이루어진 만세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사진을 보면은 일본이 아주 무섭게 막 말 타고서 이제 사람들을 제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래서 60만세운동은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어. 아니 선생님, 그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도 못한 60만세운동을 우리가 지금 왜 배워야 되나요? 무장독립전쟁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60만세운동은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 왜냐? 60만세운동을 보고 그 이후에 국내에서 항일운동이 활발해져. 다시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60만세운동을 보면서 활성화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사회주의 계열이랑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60만세운동이야. 대단하지?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이후에 최대의 항일 단체였던 신간회가 창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60만세운동이다. 60만세운동 실패했으나 사회주의, 민족주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최대의 항일단체 신간회야.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구한말 시기의 애국계몽단체 신민회랑 이름이 비슷한데 헷갈리지 말았지. 그건 신민회 비밀단체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공개단체다. 오케이? 신간회가 성립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민족주의 계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사회주의 계열은 쭉 흘러갔지만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1920년대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 무슨 트러블이고 하니, 일제가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야.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일제에 타협하면서 자치를 주장하기 시작해. 너희들 학교에서 자치 시간 있잖아, 그지?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 타협하면서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가 사실 독립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럴 바야 우리가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 일본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좋게 만들면 안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치론자 혹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러.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해야지, 우리는 절대로 일제랑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신간회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분리가 중요하다.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모여가지고 만든 최대 규모의 정치, 사회 단체였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자치론자들은 뺐어. 왕따시켰어. 얘네들은 너희들은 독립운동 하는 놈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배제해버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 만든 단체다.
신간의 강령인데 신간의 강령만 보더라도 신간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 수 있어. 첫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전 방해에 걸쳐서 우리가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지.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연합할 거다. 우리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일제에 저항하겠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한다. 기회주의 싫어!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 기회주의가 무엇이냐? 이 기회주의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일지랑 타협해가지고 막 자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막 콩콩을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거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분들 빼고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일제에 저항하겠다! 이게 바로 신간회다. 신간회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얘들아. 첫 번째, 식민교육에 반대하고 한국인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타협적 정치를 반대했어. 독립을 추구했지 자치 같은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네 번째로 각종 사회운동을 지원을 했어.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뒤에 배우게 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주는 단체가 신간회다. 신간회는 이런 식으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후에는 그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고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자, 신간회까지 공부를 해봤으면 그 다음에 그럼 신간회가 지원했다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뭔지 공부를 해볼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아. 먼저 당시의 광주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학교 안에 조선인 학생들의 비밀단체가 있었어. 이 비밀단체들은 학생들을 조직해서 민족적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맹 휴학을 하기도 했지. 단체로 학교를 파업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는 거지, 동맹 휴학은. 그런 식으로 민족적 차별 교육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게 당시 학교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대한 불만,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 그 에너지를 밑에서 갖고 있고 막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빵! 하고 촉발시키는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져. 광주에서 목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열차가 있었는데 그 열차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거야.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의 이렇게 댕기머리지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막 희롱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본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가서 이제 일본인 학생한테 너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본인 학생이 오히려 한국인 학생을 뭐 조선징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지. 거기서 화를 못 참은 이제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 일본인 학생이 그냥 뺨따구를 빡 때려버리면서 이제 그게 단순히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일본인 대 한국인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사건이 커지게 된 거지. 그것을 취재했던 일본인 기자는 사건을 오히려 일본인 쪽에 유리하게 쓰고 그 다음에 각종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차별적으로 애들 사건을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적인 감정은 더 눌러지지 않았고 점점 더 커져서 전 광주적인 문제로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학생들은 민족 차별 그리고 식민 통치 반대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되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전국의 신간회 차원에서 조금 알리게 되는 거지. 결국에 전국적으로 이 운동은 퍼지게 되고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참가하는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항일운동이 되는 거지. 자, 민족연합전선에 대해서 세 가지 공부를 해봤다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서 배워볼게. 지도에 보듯이 우리가 1910년대에 이미 만주 지역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무장 독립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 독립단체들이 많이 있었어. 이들이 힘을 길러오고 있었던 거야. 이게 1920년대에 들어와서 빵! 터지게 되는 거지. 1920년대에 만주에 있던 대다수의 독립군 부대들은 소규모 전투를 많이 했어. 그리고 소규모 전투를 하면서 단순히 그 국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경을 넘어서 조선 안으로 들어와서 막 국내를 습격하고 이랬던 거야. 일제 입장에서는 이런 독립군 부대가 굉장히 눈에 가시였겠지. 결국에 이러한 독립군 부대를 추격해오는 일본인 부대들이 있었는데 그 부대를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격파시켜버리니 이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다. 최근에 작년이었나? 영화도 나왔지.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인을 격파한 어떻게 보면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다. 자,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 이런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가진 일본인이 굉장히 소수의 독립군 부대에게 격파당한 거야. 지금 얼마나 일본인들이 화가 나겠니? 그래서 일본인들은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독립군들을 추격하기 시작해. 막 추격하는 거야. 그 추격해오는 독립군, 아니 미안하다. 그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빵! 하고 격파해버린 그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되겠다. 이 청산리 전투는 뭐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독립군 사상 최고의 전과를 하지. 최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 이렇게 잘 쌍을 이어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이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장군님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을 우리 독립군 조상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하자.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강하다, 우리 일본이랑 계속해서 싸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증명을 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 일본군들이 화가 엄청나게 난 거지. 일본인들은 결국에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 보복이 바로 간도 참변이다. 일본인들은 독립군 부대가 많이 있었던 간도 지역에 있는 한국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해. 그것이 바로 간도 참변이야.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이 간도 참변 때문에 결국에 독립군 부대는 기존에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도를 보면 보이듯이 간도 참변 이후에 북쪽 러시아 땅까지 도망가게 된다.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 지역으로 도망갔으나 문제가 있었어. 그 지역에서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종의 문제가 있었어. 결국에 서로 한국인 부대와 러시아 부대가 섞인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독립군 부대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야. 독립군은 여기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일본인을 피해서 러시아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거지. 하지만 여기서 굴하면 우리 독립군이 아니겠지.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만주로 돌아오면서 하나의 통합된 것은 아니지만 세 개의 자치정부를 세워. 그것이 우리가 삼부라고 하는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자치정부를 세워서 끊임없이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이 3부는 나중에 자기들끼리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군대를 양성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인 항일운동을 보인다는 데서 아주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의 흐름을 정리한 게 이와 같아. 첫 번째 보자. 1920년대 원래 만주 지역에 독립군 부대가 많았어. 이들은 소규모 전투를 많이 했지. 그런데 이런 전투를 하면서 막 국내 진공 작전도 하고 국내 쳐들어갔더니 일본인들이 막 쫓아오는 거야. 이거를 첫 번째로 그냥 빵 때려버린 게 바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였고, 봉오동 전투 이후에 더 화가 난 일본군들이 막 따라오는 거 이제 그냥 빵 때려버린 것이 이제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였어. 이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인 탄압을 실시하고 간도에 있는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니까 그런 간도 참변 이후에 도망간 자유시에서 타격을 입었던 것이 자유시 참변.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세 개의 부, 세 개의 자치정부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1920년대 무장독립전쟁의 흐름이다. 알겠니? 민족연합전선 그리고 무장독립투쟁까지 공부했다면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의열단만 공부하면 오늘 수업도 끝이다. 자, 의열단은 오른쪽에 보이는 김원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단체인데 김원봉은 이렇게 생각했어. 3.1운동 당시에 비폭력적인 우리의 시위랑 운동을 일제가 폭력적이고 강하게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도 폭력투쟁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김원봉이 여러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의열투쟁단체가 바로 의열단이 되겠다. 의열단은 뭐 암살, 파괴 이런 직접적인 투쟁 방식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려고 했어. 이들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썼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그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데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을 읽기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같이 읽어본다면 의열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다. 조선혁명선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 첫째, 자치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의 독립 같은 일본의 약속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삼천리 강산에 집어쳐진 역사를 잊었냐? 자치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 그치? 강도 일본을 쫓아낼 주장을 하는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첫째, 외교론. 이들은 민족의 사활 문제를 외국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2천만 민중의 용기를 쳐 없애는 일이다. 자, 둘째, 준비론. 오늘 이 시간에 일본과 전쟁하는 것은 막말이다. 총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다 장만한 뒤에 전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일본의 전투력의 10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냐? 준비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뜬구르 잡는 소리를 버리고 민중에 직접 혁명을 할 것을 선언한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그리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서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을 해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조선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함으로써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고 사회가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이다. 굉장히 파워가 넘치지. 당시에 의열투쟁을 했던 그런 의열 단원들,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멋진 글이라고 생각해. 결국 이 글의 핵심은 뭐니? 자치론, 외교론, 준비론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뭐 해야 된다? 직접적인 투쟁을 해야지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어. 이제 의열단이 어떤 단체였는지 알겠지? 의열단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먼저 김상옥이야. 김상옥 선생님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했어. 당시에 종로경찰서는 한국인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던 기관이었지. 그리고 옆에 있는 김지섭 선생님은 일본 일왕,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말하지, 천황이 살고 있는 궁궐에다가 폭탄을 던졌어. 엄청나지 않니? 그런 의열투쟁을 하기도 했고, 김익상 선생님은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일제 통치의 그냥 심장부지, 그 심장부에다가 팍 폭탄을 던지신 분이고, 옆에 있는 나석주라고 하시는 분은 일제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가 1910년대에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기도 하셨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당장 이것을 한다 그래서 독립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 1920년대 저항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민족연합전선, 두 번째는 무장 독립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의열단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 40년대 일제의 통치와 그 저항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화이팅! 그럼 수고 많았어.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퀴즈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퀴즈도 꼭 풀기 바란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